예, 대상 패널 제가 읽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내국상 대상 김박 엘투엘텍 회장. 귀하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한국적 사업보국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학재단 운영, 애국운동 지원, 이승만 토르먼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을 통하여 우남 선생의 반공 자유민주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부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용감해져야 유지될 수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귀하의 고귀한 삶을 살아오고 계신 애국자이십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랑에는 귀하의 활동과 공로를 높이 기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평생을 헌신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드립니다. 건국 76년 2024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자. 큰 박수 드립니다. 그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예. 예, 수상자 소감은 그 축사가 있고 난 후에 하시겠습니다. 예. 그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 자정해 주십시오. 예, 상금은 그 1,000만 원입니다. 예. 그 시상식을 다 마치고 그 수상자에 대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잠시 옆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예. 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랑회에서는 귀하의 활동과 공로를 높이 기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평생을 헌신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드립니다. 건국 76년 2024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자.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메달과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꽃다발도. 네. 예, 저 꽃다발도 좀 받으시고요. 예.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주관하는 행사에서 건국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정부 수립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행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17년째 계속하시고 계시는 김길자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를 복잡하게 정리하지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파리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행사는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마이웨이를 흑인 가수가 불렀습니다. 왜 미국 노래를 부르느냐 하시겠지만은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원래 프랑스 노래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폴 앙카라는 가수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가사를 프랑크 시나트라에게 줘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연고가 없으면은 미국 노래로서 파리올림픽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드높이는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바닥에는 역시 애국심, 나라, 국가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박 회장과 저는 노래방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 18번이 마이웨이입니다. 김박 회장의 18번은 나그네 서름입니다. 마이웨이의 마지막 대목은 I did it my way죠. 내 방식대로 살았다.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I did it my way가 될 겁니다. 내 배짱대로 살았다. 이게 김박 회장의 82년에 걸친 생애의 요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이름을 풀면은 김박 회장은 딱 이름대로 사신 분입니다. 돈, 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밥, 널리, 공평하게 쓴다는 뜻이죠.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은 기업인으로서 한국적 사업 보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 현실을 직시를 해가지고 장학재단 운영, 애국운동 지원, 그리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을 통하여 우남 선생의 반공 자유민주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정진하여 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부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 회장의 생애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쟁으로 8살 때부터 날품을 팔아야 했던 소녀는 여간에선 울지 않았다. 피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뛰어든 공구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주먹으로 이긴 눈물이 전부였다. 백발의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건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다.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이웃에 세워지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7년을 기다린 일이거든요. 저의 오늘을 있게 해준 두 생명의 은인이 다시 살아온 듯합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김박 엘토엘 회장 이야기다. 이는 작년 8월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가장 감동적인 인터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아니 피눈물 나는 명언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그리고 경제 부흥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들을 우리 스스로 박해하고 있어요. 동상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 괴로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건국 이후의 76년의 역사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로 묻혀지고 있는 거죠. 김박 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어요. 일본서 대학을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시골서 농산물을 떼다 5일종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에는 학교를 파하면은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 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면서 팔았지요. 교복을 입은 채로요. 집에 오면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은 유럽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부자와 기업인 등 자본가였습니다. 그들은 청빈 사상을 경멸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번 돈, 즉 청부로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좌우 대결이 벌어지면 오른쪽으로 자동적으로 정렬하곤 했던 이들이 장교단, 자본가,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윤리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자본가들은 권력자와 관료의 밥이 되어가지고 좌든 우든 권력에 봉사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박 회장의 위대성은 깨끗하게 돈을 벌었기에 용감하게 설 수 있었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자유투자형 기업인으로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사오는 자본가이자 아주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지요.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재벌 되겠나?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가지고 2,300만 원을 되찾고 이자까지 300만 원을 받아냈죠. 명색이 부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오늘날 김박 회장을 만든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기자가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회장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자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유, 검찰, 경찰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자유. 이 원칙을 지켜서 비단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팔순잔치를 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너무 바빠서 안 했고, 하필 생일만 되면은 어머님께 얻어맞은 기억만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김 회장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가장 존경한 새 인물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의 얼굴과 자꾸 겹칩니다. 김 회장이 그분들을 존경하다가 닮아버린 큰바위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궁정동 식당에서 김재규가 쏜 총탄에 가슴 관통상을 당하여 등판에서 피가 샘솟듯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두 여자 신재순과 심수봉이 각각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제가 마지막 만찬장의 두 생존자 신재순,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난 괜찮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의 말은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위대한 세대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은 갖고 이제 그 세대의 마지막 주자 김박 회장은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든 이 횃불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다짐을 담아 김 회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것을 제의합니다. 김박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양대학에 있고요.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 또 있습니다. 잠깐 3년 파견입니다. 그 인문사 연구본부장을 맡고요. 오늘 그럼 왜 여기 와 있냐? 근무지가 대전인데요. 오늘 휴가 냈습니다. 그냥 도마쳐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62년생인데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시고 한 14년 정도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김정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신전대협 지도를 좀 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전대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너희들이 옳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옳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읽히고 자유롭게 토론하자 이렇게 한 게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했지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정치가들 부러워하지 마라. 기성 정치왕들 부러워하지 말고 난 너희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본다. 훌륭한 물론 정치가 많이 계시지만 난 너희들이 훨씬 더 난 좋다. 너희들이 잘 자라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쁩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김지정 학생, 먼저 이 뜻 깊은 자리에 저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 젊은이의 노후를 기리고자 합니다. 김지정 학생은 대구대학교 재학 중 스케치라는 단체를 이끌며 350명의 대구 경북 지학생들 모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진로 탐색과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폭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지정 학생이 단순히 자신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20대 학생들에게 건국 이념 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김 학생의 노력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지정 학생은 자신의 전공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활용하여 2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동영상 제작, 디자인 역량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김지정 학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건국 이념을 현대적으로 개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김지정 학생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김지정 학생의 수상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신 손병두 이사장님, 또 김길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추 교수님도 와 계시네요. 저 17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때는 어느 정부 때였을까요? 17년 전이면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때인데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업적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상을 받은 권영찬 대학원생의 수상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다 이쪽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승만 대통령 그럼 다 이걸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영상이 너무 잘 됐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 젊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게 아마 44세, 44살 때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22살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연설한 게 조국의 독립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 44살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세워온 그런 큰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했지만 구석구석에서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썼고 특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노후도 잘하셨지만 젊어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젊어서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나이 든 대통령으로 이건 이렇게 만든 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 나쁜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어릴 적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한용사전을 만드셨어요. 학교를 만드셨어요. 제가 하와이에도 가보니까 학교 2개를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 한 학교가 소개를 받아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였다는 거예요. 남녀공학.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로 보면 정말 혁신적인 것이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19 필라델피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 1919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44세 때. 이럴 때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임시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존경하지만 또 젊은이들도 정말 끝없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영찬 수상자에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